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투자 가이드 치킨스탁TV입니다. 저번 시간에 기초적인 수준이지만 가치평가가 어떤 건지도 알아봤고 사용하는 법들도 알아봤습니다. 이제 회사를 봐야 되는데 회사들을 어떻게 봐야 되냐, 2300개나 되는 국내 회사들 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냐, 접근법이 있냐,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흔히들 분석에는 이제 두 개가 있다고 하죠. 회사를 발굴하는 방식에는 탑다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거, 또 바텀업,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위아래, 아래 위. 근데 뭐 둘 중 뭐로든 이게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도 되듯이 회사를 발굴하면 되죠. 쉬운 것부터 가겠습니다. 바텀업이 쉽거든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간다 이런 뜻이죠. 이렇게 올라간다는 건데 아래 뭐가 있죠? 아래 일단 유망 기업을 발굴한다. 그러니까 뭐 이게 뭐 말이 거창한데 그냥 쉽게 말해서 아이디어를 뭐 얻는다. 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어떤 회사를 찾는 겁니다. 내가 뭐 알고 있는 회사가 있으면 금상첨화. 그 다음에 그래서 그 회사를 통해서 이제 그 회사를 분석하고 그 회사가 속한 어떤 산업을 분석하고 그래서 이 산업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경제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지? 하면서 거시경세 분석까지 올라가게 되는 이런 방식이죠. 입문하는 사람한테 가장 접근하기 쉽고 전공법이죠. 이거 말하는 사람이 이제 린치죠. 그래서 린치가 약간만 신경을 쓰면 주변에서 잘 되는 거를 알 수 있으니까 월가에서 디테일을 모르니까 전문가들보다 뭐 앞서서 종목들을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린치는 요 얘기를 한 거죠. 요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자꾸 이제 나쁜 분들이 이용하려고 하죠. 이제 아이템이나 디테일은 이제 투자에 이제 접근을 하게 해주는, 흥미를 갖게 해주는 요인인데, 이 린치 얘기는 절대 어떤 회사가 뭐가 팔린다고 해서 사지 말라는 겁니다. 그 아이템이 얼마나 비중이 있냐, 중요도, 매출에서의 매출 중 이제 비중을 봐야 되고, 이 기여도, 이런 것들도 봐야 되거든요. 이런 거 보고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뭔 아이템 하나만 딱 뜨면은, 야, 이거 수혜주 이거,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리스크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텀업을 할 때는 옛날에는 이제 바텀업을 누가 했잖아요. 주식 투자를 가재잡기다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가 있고 돌이 있습니다. 돌을 뒤집으면 이게 가재가 나와요. 좋은 종목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하나씩 이렇게 뒤집으면 안 나올 거 아닙니까? 많이 뒤집다 보면 이렇게 또 가재가 나온다. 근데 이걸 여러 번 하다 보니까 대강 어떤 데를 뒤집으면 가재가 있을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그런 걸 찾게 되는데 바텀업도 좀 더 스마트하게 해볼 수가 있습니다. 조건을 거는 겁니다. 어떤 조건. 대표적인 조건이 뭘까요? 수익성 지표죠. 수익성이 높은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들은 보통 이제 자본이 증가할 확률이 높으니까 저때 봤던 GPM, OPM, ROE, ROIC 이런 것들 계산을 해가지고 회사를 A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쭉 정렬한 다음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정렬하는 거죠. 정렬하면 이제 리스트가 나올 거 아니에요. 줄 세우면 이제 높은 것부터 나오는데 높은 게 수익성이 좋거나 자본 효용성이 좋거나 이런 거니까 마진 높은 거 파는 것들 이런 회사들이 뭔가 유리하죠.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부터 보는 거죠. 하나씩. 이거는 이제 내가 어떤 특정 디테일은 없을 때 현실에서 어떤 뭐가 잘 팔린다 이런 디테일로 사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하나 볼 때 보이죠. 그러니까 이런 수치가 높은 애들이 보통 공부 잘하는 친구들 다 같이 공부 잘한다고 주변 애들도 다 좀 잘해요. 그러면 걔 친구도 보는 거죠. 경쟁사들. 이렇게 이제 호구조사 하면서 하나 둘씩 보다 보면은 이제 기업에서 이제 경쟁사도 알게 되고 이제 업계를 알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파악을 매기면서 파악을 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이제 누가 잘하는 거 이렇게 순번도 매길 수 있고 순번 매기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텀업의 장점은 작은 거부터 시작하니까 접근이 용이하죠. 작은 거에서 큰 거 가는 거니까. 그리고 이거를 설사 여기까지 못 가더라도 요거 내가 보는 거 하나는 건질 수 있다. 이거는 세세하게 알 수 있다. 자, 단점은 2300개를 보려면 좀 노력이 많이 필요하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탑다운. 탑다운은 반대죠. 이제 내가 어떤 경제를 먼저 보고 어떤 거시경제 환경을 봐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어떤 산업이 유망한가, 유망산업 분석. 그 다음에 산업 내에서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를 보고 그 기업들 중에서 뭐가 괜찮은지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을 팔로우업하고 이런 방식을 선택하는 겁니다. 장점은 이 거시경제의 어떤 트리거들, 경제의 변화, 요인 혹은 이런 거 가령 뭐가 있다. 유가가 가령 변했다. 그럼 이게 어떤 산업에
산업이 효과가 빠졌을 때 이득을 보는지를 아니까 여기서 개별 업체를 알 수 있고 뭐가 이익이 개선되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해당 업체를 이제 요것만 보고도 이제 투자할 수 있게 되는 이런 방식입니다. 근데 이게 보통 이제 경제부터 시작해서 산업 이런 걸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뭔가 거창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전문가라는 분들이 나옵니다. 전문가 뭐예요? 뭐 해당 업계의 사람이죠. 업계에서 좀 일했던 사람이거나 업계에 아는 사람도 있는 사람들, 혹은 뭐 지식이 많은 학자 이런 사람들이죠. 근데 뭐 그분들이 뭐 자기 업계에만 아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업계를 다 알긴 되게 어렵죠. 이런 게 이제 탑다운의 단점이 될 수 있죠. 알면은 이게 되게 명쾌하게 딱 설명할 수 있고 투자할 수 있는데 전문가들은 자기 분야밖에 모른다. 여러 분야를 되게 알기가 어렵다.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탑다운은 근데 이제 내가 앞으로 전망이 좋아 보이는 업종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산업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제품이 나오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원재료가 있습니다. 원재료를 소재를 만들고 소재를 부품으로 만들어서 이제 모듈화시켜서 제품으로 만듭니다. 이런 걸 흔히 이제 가치 부가 과정, 밸류 체인이라고 합니다. 밸류 체인이 있는데 이렇게 업체들이 막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업체가 되게 유망하다, 유독 독보적인 기술력과 뭐 독점력과 대단한 기술력, 입지가 있다. 그러면은 이 업체가 뭔가 좋을 거다. 이 밸류 체인, 해당 밸류 체인이 만약에 지금 유망 산업의 밸류 체인이라면 그 밸류 체인 내에서도 요 유망한 독보적인 기업을 찾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탑다운 접근 케이스 보시면 되고요. 뭐 세부화 시켜볼까요? 제일 많이 설명하는 게 이런 거죠. 뭐 석유나 가스를 캐온다. 가스전에서 가스를 캐온다. 그래서 이제 플랜트에 담아놨다가 수송을 해서 이제 다른 에너지 업체에다 이렇게 파는 겁니다. 이런 거 보면은 윗단에서 이게 아랫단으로 쭉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윗단에 이제 처음에 시작하는 이런 구간을 원재료 단을 업스트림, 그리고 과정을 미드스트림, 그리고 최종 누구한테 파느냐 아랫단 전방을 이제 다운스트림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탑다운의 단점이 뭘까요? 어떤 유망해 보이는 산업을 먼저 사람들이 찾게 되는데, 유망해 보이는 산업들이라는 게 여기 보면 미래 사회 직업 트렌드를 보면 뭐 이런 뭐 인공지능, 로봇, 보안, 미용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유망해 보이는 산업은 다 비슷비슷해요. 코로나 이후에 유망 산업도 이게 붙여왔는데 뭐 바이오 헬스케어 당연히 좋게 생각하겠죠. 인공지능, 뭐 빅데이터 이런 거 다 유망하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거를 너도 나 다 이거 유망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그냥 무분별한 매수세가 들어오죠. 매수나 막연한 기대가 있죠. 이게 있으면 시총이 오르게 되고 고평가 여지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 샀다가는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거죠. 뭘 살지 구분을 잘해야 돼요. 구분을 잘해야 돼요. 가령 IT 버블이라는 시기가 있었죠. 99년도에서 2000년도. 이때 이제 수많은 회사들이 있었지만 결국 네이버가 살아남았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업체들은 망했죠. 그리고 물론 인터넷 시대는 왔습니다. 하지만 그때 있던 업체들이 현존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산업이 망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기업들이 살아나지 않을 수도 있고, 심지어 그 기업이 우리나라 기업이 아닐 수도 있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 옥을 딱 보면 옥인지 알아야 된다. 그런 거죠. 저는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왔는데 탑다운 그 버텀업 올라왔는데, 전 처음에는 이제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분석 능력도 없으니까 어려운 거 하지 말고 하나하나 보면서 뭐가 좋아 보이는지 일단 보자. 그러면서 이렇게 단계로 올려가라고 하죠.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작은 성공을 시도해봐라. 그렇게 하면서 이제 위로 올라가라. 근데 이제 마음들이 급하세요. 저도 옛날에는 이제 급했는데, 보통 너 이거 할래 하면은 이게 폼나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이거 한다고 그래요. 탑다운 한다. 나 탑다운 할 거야. 근데 뭐 자기 업계고 이러면은 좀 알 거 아니에요? 지인들도 있고 분석 영역도 되고 이러는데, 대부분의 업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영향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벅차거든요. 밸류 체인상의 공정이 뭐가 있는지, 어떤 기술이 최근의 트렌드인지, 어떤 원리를 갖고 있는지, 좋은지 나쁜지 이런 배경 지식이 없으니까 결국에 대충 이제 수박 겉핥기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반도체 장비 업체라고 하면은 사업 보고서에 막 반도체 시장에 대한 거창한 얘기 써 있고 막 되게 일반적으로 써 있거든요. 그러면 장비 다 같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하고, 제약회사, 바이오회사 다 같은 거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사고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한 사람이 별로 없다. 이게 아래에서 위로 가서 위가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이렇게 돌아오는 것인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탑다운은 좀 위험하죠.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야, 내가 무슨 뭐 전공 공부하려고 투자하냐? 이래가지고 무슨 호사를 누리겠다고 하면서 그냥 결국에는 이제 이름 들어본 거, 유명한 걸로 갑니다.
사람이 많으니까 그쪽 회사는 역시 고평가돼 있기 마련이죠. 내가 고점일 가능성이 높다. 그럼 고점에서 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은 손해볼 가능성이 높다. 투자에서는 손해 한 번이 되게 크리티컬하기 때문에 손해를 많이 보면 원금을 회복하는데 더 높은 수익률이 필요하다. 기업을 구분해야 되는데 내공이 필요하죠. 그래서 린치가 괜히 왜 개인은 자기가 잘 아는 것부터 보라고 했겠어요. 그런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업 분석할 때 접근 방법으로 탑다운과 바텀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이 이 두 접근권을 보시면서 사실 저는 이제 두 접근권을 따로 이렇게 구분해서 제가 생각하지는 않는데, 왜냐면 뭐 이미 업력이 오래되기도 했고 결국에는 이 산업과 기업을 이해하려는 것의 본질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러분이 투자를 오래 하시게 되면서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여러 분야에 대해서 혹은 기업들에 대해서 지식과 실력이 느실 것이고, 뭐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일상적인 아이디어에서 유망 기업을 찾아서 하는 바텀업은 늘 하는 거고, 시장에 어떤 뭐 뉴스 나오고 잠자고 일어났는데 경제 뉴스 나왔다 그러면은 이렇게 보고 탑다운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이런 양방 사고를 다 하게 되겠죠. 뭐 다 하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각자 파이팅 하셔가지고 본인만의 이제 분석 시간을 가지시도록 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